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시장이 좀 많이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. 전일 대비 코스피가 0.82% 하락한 2128.10, 코스닥 또한 1.2%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. 719.72.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오늘 뒤에 종목 진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. 시장이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, 네. 이게 보니까 그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고, 네네. 지금 또 오늘 그 브렉시트 오전에 결정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그 끝장 투표 봤던, 끝장이 끝장이 안 나고 났죠? 뭐 노노노노노노 네.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, 이건 와,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, 영국 이 사람들? 아, 맞습니다. 와, 진짜 너무하네요. 제가 그래서 오늘 그게 제가 6시 정도에 이제 녹음을 해서 네네네.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아침 시황이 뭐라 그랬냐면,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한 8시 한 30분쯤 되니까 결과가 나왔는데, 네네. 다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. 그러면 뭐 이게 네, 노 네. 블랙시트도 아니고 노 딜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뭘 하자는 거죠?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뭐 합의된 브렉시트도 하고 싶지 않고, 네.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그냥 뭐 노 브렉시트로 가는 것도 싫고, 싫고 노딜도 싫고, 국민투표도 싫고 국민투표도 안 하겠고, 뭐야? 그냥 다 하기 싫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까웠었던 건 뭐냐면, 이제 EU 관세 동맹 지역 안에 그냥 잔류하자. 네네네.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를 준비해보자 이건데, 아. 사실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이잖아요. 네, 뭐 영국의 마음이지 이게 EU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? 완전 이기적이네요. 네, 그렇죠. 아. EU가 뭐 그걸 들어줄 리도 없고, 사실 이 하원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도요. 네네.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EU 쪽에서는 합의된 그 합의 안에 서명한 브렉시트만 자금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. 자기들이 뭐 국민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들만의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초강수로 이제 메이 총리가 이제 합의된 브렉시트에 너희들이 서명만 해주면 가결만 시켜주면 내가 사퇴하겠다. 아, 사퇴, 이제 그 완전히 얘기까지 그냥 나왔습니다. 물러서겠다. 네네. 근데 브렉시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네네네. 이것도 참 무책임한 게요. 그렇게 해서 브렉시트 만들어 놓고 근데 자기 사퇴해버리면 책임은 네. 누가 지냔 말이죠. 그냥 네. 해놓고는 자기는 사라지는 거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자기는 네. 이제 원하는 자기가 원했었던 그런 부분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영국은 어쨌든 이제 3차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표결에 들어갈 거다라고 일단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네네네. 네. 일단 공식적으로는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가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무언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. 근데 네네. 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봐서는요. 예, 얘네들 지금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도답이네요.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는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될 것 같아요. 확실한 것은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. 왜냐면 네네.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가 안건에 나왔는데 반대가 거의 400표 가까이 나왔습니다. 아, 거의 그건 뭐 거의 이제 네, 안 네. 하겠다는 얘기네. 그러니까 노딜 그렇네요. 브렉시트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. 일단은 뭐 국민 투표에 대한 부분하고 네네. 그다음에 아예 없애는 거. 그냥 네. 지금 뭐 브렉시트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국민 투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죠. 같이 묶어 놓고 보고 네네. 그다음에 3차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메이 총리가 나 사퇴하겠다는 걸 걸었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합의된 브렉시트냐 아니면은 그냥 노 브렉시트냐. 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시간만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참, 그렇게 뭐 네.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요. 네네네. 일단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네네.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80%까지 올라간 상황이 좀 돼서요. 네네네.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위험 자산을 좀 이제 기피하는 네네.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네.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하게 좀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다. 그런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영국은 참 좀 지저분하게, 예. 네, 뭐, 이거, 네.
좀 진짜 계속 질질 끄는 모습이고 좀 네네. 이기적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전적으로 맞습니다. EU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을 좀 많이 좀 낮춰잡고 있고 좀 힘든데 같이 힘을 보태서 할 생각은 아니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지금 건데 국민들은 또 네네네. 이제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다는 또 여론이 많이 네.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또 의회에서는 이제 거부했죠. 네.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. 그러니까요. 무시했다라고 일단 네네.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 브렉시트 결정했을 때 그 국민 투표에서 네. 51%가 일단 브렉시트에 찬성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. 너희들의 의견은 의견도 아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, 진짜. 뭐 일단 뭐 정치권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뭐 음. 국민들은 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영국의 어떤 부분들이 처음에 브렉시트를 노린 것 자체가 그거였어요. 난민도 안 받겠다. 그다음에 그렇죠, 그렇죠, 우리는 그렇죠. 뭐 그 EU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빼겠다. 그리고 나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건데 일단 유리한 거는 다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EU에서 안 봐준다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. 이유가 바보가 아닌 이상, 그렇죠. 알면 좋은 것만 갖고 가고, 나쁜 건 안 할래라고 하는데, 누가 그렇게 또 해줄까 참 싶은데, 아마도 영국이 좀 항복하고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네네. 버티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가봐야 되겠네요. 네.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은 이제 종목 진단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수가 네.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, 또 고민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.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이제 문자로 또 질문을, 예, 종목 의뢰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.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, 공부를 이제 좀 잘하고 계신다고,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연에 대해서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?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. 그 뭐랄까 이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네네네. 이 종목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우량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네네네. 설명을 좀 하신 거죠. 네네.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회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딱 잡히지 않고 있죠. 지금 실질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은 2016년, 17년, 18년 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. 오히려 매출액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. 네네네. 감소하고 근데 있네요. 네, 단기 순이익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.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경기를 좀 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네.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자산 총계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일단 부채 비율보다 많기 때문에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망하려면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안정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네. 뭐 일단 배당은 지금 좀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회사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루미늄, 뭐 샤시, 뭐 PVC 창호, 네네. 뭐 이런 건설 회사에 좀 납품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네. 또 자동차용 어떤 그 재료들 그런 것들 좀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현재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거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크게 네 현재 이 기업이 부담을 겪는다든지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추세를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다만 네네.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경향이 좀 있었죠. 요거 이제 테마를 탔었죠. 정치 테마, 이낙연 테마로 해서, 정치 후보 테마로 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, 지금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테마를 이렇게 엮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가치주의 어떤 그 패턴과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. 네네네. 그래서 맞습니다.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만약에 테마를 타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뛰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상추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거든요. 그래서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네네.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2013년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횡보를 오래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한 번 정도 추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횡보가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다라면 약간의 차익 매도를 통해서 향후 추세를 좀 부담 없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네네.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. 현재 이 기업이 부실 기업이냐 아니냐, 우량 기업이냐 아니냐,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
네, 의견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네. 괜찮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시점에서 그럼 보유했을 때, 뭐,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라는 질문에는, 네, 지금은 약간, 네,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. 네네. 현재 이 기업을 가지고서 현재 위치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간의 어떤 차익 매도라든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,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기다리는 관점,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네네. 앞쪽에서 나왔던 2007년도, 2013년, 14년도 나왔던 급등 이후에 네. 나왔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보신다면은 좀 네. 약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테마주로 갑자기 형성이 되어서 급등한 종목들은 잠시 내려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충분한 설명해 주셨고 밴드 상단에 지금 있는 부분인데 하단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만 좀 조심하시면은 장기 투자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. 이게 가치 주냐 장기 투자냐 이걸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인데 그렇죠. 만약에 2013년도처럼 그렇게 올라갔다가 횡보로 한 2, 3년 옆으로 누워버린다 그러면은 네네네네. 과연 내가 그거 버틸 수 있겠는가? 네. 내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버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. 근래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해졌고, 좀 기억 속에서 이제 스물스물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업종군이 하나 있는데, 바로 이제 대북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한동안 또 사이가 갑자기 멀어져서, 네. 좀 소원해졌다가, 근래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했죠. 맞아요. 제재를 좀 이제 완화해 줄 것이다. 더 이상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.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오늘 조금 찌끔찌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자리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아난티가 오늘 좀 2%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네요. 이게 약간은 좀 이제 김정은이 삐져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네네. 네. 뭐 그동안 계속 두문불출하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다시 모습을 좀 드러내는 네. 그런 형태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. 네네. 일단 트럼프가 좀 달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제재도 많이 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도 풍겼기 때문에 네. 북한도 아마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오늘이었죠 아마 그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합니다. 네네네. 그래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을 국무장관하고. 만나게 되는데 네네. 서로 회담을 하면서 이제 분명히 남북관계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빠질 수 없겠죠. 네. 여기서 이제 약간의 중재 역할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,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한번 열어라. 네네네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날짜들이 좀 잡히게 되거나 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아마도 다시 활기를 좀 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참 절묘한 게요. 아난티라는 기업이 뭐 그냥 대북 관련주지만 모든 대북 관련주가 그랬을 겁니다. 기대감을 통해서 쭉 올랐다가요. 네네네.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죠. 네. 조정이 들어오는 동안은 당연히 뭐 재료가 나쁘겠지만 그렇습니다.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오고 나면 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조금씩 나타나는 네네. 그런 모습들. 누가 보면은 꼭 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. 뒤에서 막 리모컨으로요. 예.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대기에 사고 아래쪽에서 팔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네네. 꼭 그럴 때는 누가 내가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고 있는 것 같다. 네,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추세고요. 네, 저점이 돼서 이제 지지가 돼서 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좋은 뉴스를 자꾸 찾는 거고 이제 팔아먹을 자리에서는 또 나쁜 얘기를 자꾸 찾는 겁니다. 그래서 네네네.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난티도 이제 아직은 지지에 왔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네.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만간 그래도 대북과의 어떤 그런 관계점에서 좋은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벌써 좀 미리 진입해볼까 하시는 생각들은 네. 조금 이렇게, 자제를 하시고 좀 충분히 더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있고, 항상 또 이렇게 요번에, 저번에, 그리고 그 저번에, 많은 비중으로 해서 꼭대기 많이 물려 계신다면 그것으로 통해서 좀 이제 뭔가 이제 배우심이 있어야 되는데, 네, 요번에는 똑같이 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내들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또 어제 대한항공발 이슈가 컸나요? 오늘 또 이제 그 빅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인데요. 지금 좀 회장님이 그냥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. 네네. 여기 지금 박삼구 회장이죠. 네네네. 네,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제
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뭐 물러나는 거죠. 네네. 네, 그동안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그 애칭이 좀 있었어요. 삼구형이라고. 아, 네. 네, 빨리 좀 해줘 막 이렇게 네네네. 네,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네. 삼구형이라고 이제 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음. 일본의 그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부실 상황, 뭐 네네네. 이런 그 한정, 감사견 네.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금호산업이 거래 정지 들어갔다가 이제 관리 종목 떨어졌다 다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,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에 이제 책임을 지겠다. 네, 전체 그 책임을 지고 이제 경영진이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네요. 그 얘기가 된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 경영진이 물러나는 부분들이 되면은 일단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고 일단은 판단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보통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거나 네. 뭐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대감들이 좀 생기게 되죠. 그래서 또 회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금호산업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에는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기업이 일단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뭐 상당히 이제 그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을 건데 그렇죠. 경영진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뢰성 회복 그런 네네.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에서 이제 오늘 상승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 내려가는 네네. 변동성의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.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. 네.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그렇죠. 들어와도 불안정할 것 같다. 하시면 뭐 매도를 지켜봐야죠. 네네네네. 그래서 네,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그냥 하셔도 괜찮고요. 네네. 그다음에 그냥 난 조금 더 지켜볼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은 네네. 뭘 어떻게 하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. 다만 이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 막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하겠죠.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네네.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매도도 괜찮고 뭐 보유도 괜찮습니다. 다만 비중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15% 정도 급등을 했던 것이 약간 오너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해제되는 모습을 좀 반기는 그런 이제 주가가 떴다가 다시 이제 진정하는 모습인데, 네, 일단은 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대한항공을 그렇게 보면 대한항공이 오늘 그제 좀 이렇게 네네. 주가 급등하다가 다시 좀 이제 주가가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조양호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장이나요? 네, 그 한정그룹 네네네. 회장이 그렇죠, 이제 그렇죠. 대한항공에서 이제 물러났잖아요. 네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이 조양호 그 회장이 물러나면서 일단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한항공을 장악하면서 경영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, 위기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. 네네네. 그 다음에 그 사내이사에 아들이 아직 있단 말이죠. 아, 그렇죠. 결국은 네. 이제 아빠가 안 하면 아들이 하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러니까요. 되는 거죠, 네. 근데 이게 또 왜냐면 이제 지분이 또 뒤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당장은 대한항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네.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네네. 좀 있기 때문에 뭐 조양호 회장이 물러났지만 그 뭐 대한항공에 크게 영향력 미치지도 못할 건데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서 오너 리스크는 남아있다. 잔존해 있다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항공에 나와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 전문적으로 경영했었던 그 경영인이 물러나는 거. 네네네. 그다음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. 네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리스크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. 일단 바뀌고 돼서 완전히 이제 그 물갈이가 되게 되면 네네.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네네. 오늘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. 네. 네, 이런 부분을 보기만 하더라도요. 사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마음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, 네. 근데 빨리 이런 부분들은 대한항공이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뭐 좀 좋은 쪽으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뭐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네. 네,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
그 회사 측에서 빨리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장대 연봉을 계속 맞아가지고 5% 이상 빠졌는데 매수도 좀 신중해. 항공주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네요. 네. 예,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받고 그럼 금호산업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. 금호산업이요? 네, 금호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주주고 네. 지금 뭐 비슷하게 주가의 흐름은 비슷하네요. 같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. 금호산업이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네네네. 이거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음. 그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네네네. 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아시아나가 이제 더 그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물러나는 것은 아시아나하고 금호산업 둘 다 물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.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같은 변동성. 그래서 아마 진단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네, 지금 맞습니다. 네. 네, 약간 뭐 찝찝하다. 또 이런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셔도 괜찮고요. 네네. 아, 무슨 소리? 지금이 괜찮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보유하셔도 현재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, 비중 조절만 일단 잘 하신다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, 현재로서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,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아시아나항공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, 이렇게 대주주가 물러나거나 경영진이 바뀌는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. 그런 기대감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좋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 매도 또 보유하셔도 괜찮은 그런 전략, 매도나 보유 다 괜찮다. 다만 비중 조절만 잘하자.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, 금호산업, 그 다음에 네. 대한항공, 그리고 남산알루미늄, 아난테까지 종목 진단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글귀가 있으시면 한번 또 소개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, 같은데요. 오늘은 네네. 그 리체의 글을 하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. 네네네. 리체.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또 바닥을 좀 헤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네. 리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네. 어떤 고난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네. 더욱 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. 아,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 감자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네네네, 근데 맞습니다. 감자를 당한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근데 감자 이후에 경영을 정상화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야.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 죽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, 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막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주식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계좌들 속에 있는 종목들도 정말 쓰러지지 않고 네. 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더 강한 종목으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, 네, 감사합니다. 쓰러지지 네네. 않고 버텨나가자, 네, 라는 말씀을 네. 해주셨습니다.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